장파열. 남자답게 멋있게. 갑니다. 장파열. 맞는 것 같아. 자, 맞나 보다. 오, 느낌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사를 한 대 맞았습니다. 그 주사가 뭐냐면 야외에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맞은 주사인데 하상풍 주사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예. 넘어졌을 때 유리 파편이 아까 튀어서 무릎에 상처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는 반창고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 찾으러 갔던 아이가 엄마 전화를 받느냐고 그걸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파상풍에 의한 안타깝지만 사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야 같이 가자. 하늘에서 잠자. 제발 맞아라, 맞아라. 자, 그러면 저희가 힌트 듣죠? 부산이 되는데요. 야, 힌트를 듣고 나서 오케이. 힌트 가자. 네, 장영란 씨 때문에 힌트 한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꼭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이 음반을 발표했었는데 그걸 거꾸로 들으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굉장히 이슈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때 들렸던 소리가 뭐였죠? 피가 모자란 거야? 갈까 말까 고민되네. 아니, 한 분이 살아나오면 한 분은 칠하셔야죠. 그렇죠. 한 분이 맞추면 한 분이 치료해야죠. 좋구나. 피가 모자라. 그럼 하나씩 맞아. 계속, 예. 무릎이에요, 장이에요. 넘어지면서 완전 걸면서 무릎이냐 장이냐. 좋아. 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확실하지? 무릎? 피는 무릎일 거야. 자, 무릎을 하겠습니다, 저. 무릎. 네. 좋습니다. 노홍철 씨는 장입니다. 노홍철 씨 장. 말이 안 돼요. 장영란 무릎, 노홍철 장. 하나, 둘, 셋. 둘, 셋.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어느 날 엄마가 귀가하지 않은 빈집에서 집을 지키던 8살, 6살 남매. 사소한 부상을 입은 것이 전부였지만 다음날 8살 도원이는 숨진 채로 발견됐는데 도원이가 목숨을 잃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남매의 엄마가 밀린 일을 마치고 막 집으로 돌아왔던 그때 엄마는 아들의 얕은 신음소리를 놓치지 않았는데 도원아, 도원아, 도원아? 너 어디 아파? 아니, 괜찮아요. 무슨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렸어? 더워서요, 엄마. 정말 괜찮은 거야? 괜찮은 표정이 아닌데? 그래, 병원을 가야 정말 되는데. 괜찮은데. 너 배 아프니? 배탈 났어? 약간요. 근데 약 먹었어요. 지금은 속만 좀 울렁거려요. 어디 배 좀 보자. 잠시 후 엄마가 아들의 배에서 발견한 것은 도원아, 아니 이거 멍이었습니다. 어디서 난 거야? 너 누구한테 맞았어? 사실은 남이랑 장난치다가 침대에 부딪혔어요. 뭐라고? 세게 부딪혔어? 아니요, 살짝. 그래, 그럼 내일까지 아프면 아침에 병원에 가자. 네, 엄마.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건데. 아유, 엄마 걱정 안 시키려고. 참 안 이윽고 도원이 엄마는 아들이 괜찮은 듯 보이자 별다른 의심 없이 안심하고 잠자리에 할 수 들었는데 있을 것 같아요. 밖에서 하지만 보이지도 다음날 않으니까. 아침 그렇죠. 몸만 들었으니까. 도원아, 일어나서 밥 먹어야지. 아이고, 먹자. 우리 남이 일어나. 도원아, 너도 일어나야지. 도원아, 나 왜 이래? 도원아. 니네 오빠 얼굴 왜 이러니? 도원아, 도원아 일어나봐. 어머, 정신 차려봐.
싸늘한 죽음이 되어 있었던 도원. 선생님, 우리 도원이 좀 살려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저 혈량성 쇼크로 이미 네? 침대에 부딪혔다고 했죠. 그게 원인이 돼서 쇼크가 온 겁니다. 피가 모자랐던 거예요, 몸속에서. 도원이가 사망한 이유는 바로 침대에 배를 부딪힌 사소한 부상이 불러온 저혈량성 쇼크 때문이었는데, 그렇다면 저혈량성 쇼크는 왜 일어나며 어떻게 목숨을 앗아가는 것일까요? 한 병원의 조사에 의하면 응급실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는 환자의 74%가 저혈량성 쇼크로 숨지며, 부상을 입은 후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음에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는 경우도 45%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렇듯 자칫 생명을 앗아가는 저혈량성 쇼크란 흔히 교통사고, 추락사고 등을 당한 환자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체내 혈액이 모자라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결국 우리 몸 곳곳에 피가 보내지지 않아 쇼크 상태에 이르는 증상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으로 피가 나지 않고 몸 안에서만 출혈이 발생했을 경우인데, 예를 들어 충격을 받은 골반뼈나 특히 아래쪽 갈비뼈 등이 부러졌을 때 갈비뼈. 피부 바깥에서는 멍만 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피부 안쪽에서는 심각한 장기 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눈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어머. 설령 뼈가 부러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간, 비장, 신장 등 상대적으로 약한 장기의 경우 쉽게 파열되어 겉으로는 아무런 상처가 없거나 살짝 멍만 든 상태여도 실은 몸속에서는 장기 손상으로 인한 복강 내 출혈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렇게 겉으로의 출혈이 없이 몸 안쪽에서만 출혈이 있을 경우 사고 발생 직후부터 심지어 두세 시간 동안은 환자가 멀쩡하다가도 그 사이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저혈량성 쇼크가 와서 생명이 위독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환자 자체가 자기가 위험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서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안전사고, 특히 어딘가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을 때 피부 바깥으로의 출혈이 없더라도 복부나 옆구리에 멍이 들었을 때, 또 어지럽거나 속이 울렁거릴 때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진찰을 받아야 하며, 더불어 입술이나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배가 점점 불러오는 경우, 손톱을 눌렀을 때 하얗게 된 부분이 금세 붉은색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등에는 특히 위험 사인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부에는 우리 몸에 특히 중요한 장기들이 모여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외부 충격에 약한 장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복부나 골반 부위를 심하게 부딪혔을 때 설사 바깥으로 출혈이 없다고 하더라도 몸 안에서 출혈이 발생해서 저혈량성 쇼크로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으므로 특히 복부 주변에 멍이 들었을 때는 가급적 신체 변화를 민감하게 살피고 의료진의 진찰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배를 부딪힌 사소한 부상은 생명에 지장을 줄 몸속 출혈을 일으켜